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앙금플라워 강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엄청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죠? 네, 저도 뽀동뽀동 다시 살이 오르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간단하게,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창업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거? 네,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 있죠? 네, 저희 여기에 카드가 올라갈 거니까 카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다뤄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얼마에 파냐면 11,000원에 팔아요. 11,000원. 그러니까 물건값으로 10,000원이고요. 부가가치세로 1,000원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11,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11,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이제 매출이다. 난 매출이 11,000원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는 부가가치세 1,000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출세액. 그래서 매출세가 뭐냐면 매출세가 1,000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치킨, 닭. 그냥 닭. 네. 정육점에 가서 닭을 사왔어요. 얼마에? 5,500원에. 5,500원에. 그러면은 여기에 닭값은 얼마냐면 5,000원이고 제가 세금 500원을 붙여서 5,500원에 네, 사온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매입세액. 매입. 내가 산 거에 대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500원. 그죠? 5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차익은 얼마예요? 500원이죠. 1,000원에서 500원을 뺀 그 500원. 그 500원을 이제 저희가 1,000원을 신고하고 500원을 신고하면 500원을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세금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000원에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안 받고 적격 증빙이 없이 통닭을 그냥 5,000원에 사왔어요. 그러면 내가 빼야 되는 500원이 없죠. 그럼 제가 국세청에 얼마 내야 돼요? 예, 1,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매입을 해온, 내가 통닭, 그 원재료를 세운 거에 대한 증빙을 안 갖춰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격증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책을 하나 오늘 소개를 할 거거든요. 요 2시간 안에 끝나는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근데 이 책이 조금 처음 공방을 차리신 분들이 처음 신고할 때 보실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책은 저희가 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클릭하세요. 뭘 누르세요. 어떻게 눌러서 어떻게 내려오세요.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신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집. 내가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약간의 물음들이 답해져 있는 사례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거에 업종이 맞는 거, 이 목차에서 내가 궁금한 한두 페이지 말고는 사실 안 보실 확률이 되게 높아서 이 책에 있는 거 한두 개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책이나 다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적격증빙이라는 게 뭐냐면 적격증빙 27페이지예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네, 체크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앙금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 리본, 그 다음에 뭐 찜기 이런 걸 샀다고 쳐봐요. 근데 이런 걸 샀을 때 제가 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그 물건을 그냥 샀다면 세무서에서는 제가 요걸 샀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 마음대로 임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요 적격증빙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은 이제 저희 아시잖아요. 시장 가면 세금계산서도 안 되고 현금영수증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잘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출에 대한 적격증빙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정식적인, 정식
네, 신고서가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국세청에 쭉 하고 다 똑 가서 꼽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뺄 수도, 네, 집어넣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걔네들 시스템 내에서 이미 인식한 매출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제가 사업자를 딱 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통장을 만들었어요. 사업자 전용 통장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원래는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서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받아도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작은 공방이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 하나, 체크카드 하나를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체크카드는 제 가방에 있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관리하는 곳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카드 가지고 저는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카드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어요. 이 카드를 바로 저희가 카드를 등록을 해야 돼요. 몇 페이지? 이 책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21페이지. 네.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요. 근데 이 등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용한 내역이 다 이 곳에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동으로. 만약 자동으로 안 들어가게 해놓으시면요. 내가 사용한 카드를 일일이 전부 다 내용을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특히 간이사업자이신 분들은 1년치 내용을 다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슈퍼를 두 군데를 이용해요. 그 두 군데에 1년 동안 쓴 금액을 전부 다 더하고 몇 번 가서 썼는지도 다 더하고 여기 사업자 번호가 누군지 번호도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10번 등록했으면 10번에 대한 합산 금액만 한 줄로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일이 넣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카드로 쓰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시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등록을 하시고 계산서를 무조건 전자로 받으시고 이렇게 적격증빙을 모두 다 갖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카드를 등록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 카드로 쓴 금액을 전부 다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개인 카드로 공방에 필요한 집기를 샀어요. 그럼 그거는 제가 한 줄을 따로 떼서 넣어가지고 그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증빙을 넣어서. 근데 반대로 내가 사업자 카드라고 올려놨는데 그 카드로 제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놀아가지고 그걸 긁었어요. 사고 싶은 옷이 있어서 실수로 그걸로 긁었어요. 그걸 인정받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업에 관련된 매출만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듯이 매입에 대한 것도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자용으로 사용한 것만 골라서 매입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라면 사업자 공방을 계약하자마자 그 공방을 계약을 할 때 이미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게 납부가 되어 있는 납부번호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이체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제가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전화를 해서요. 저희가 세금계산서로 받을 수 있고요. 전화를 해서 신용카드랑 연결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모두 다 제가 공방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 애들이 전부 다 적격증빙으로 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세금신고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서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천이면 금천세무서, 양천이면 양천세무서. 이것도 간략하게 팁을 드리자면 세무서 신고하는 그날, 마지막 날, 세무서 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가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 나처럼 무서워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도와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빼먹은 서류가 있고 세금을 내가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이나 줄일 수 있는 서류가 내 공방에 있어요. 그럼 공방에 또 갔다 와야 되죠. 그러니까 서류가 부족하다 싶을 때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서류가 더 필요할 때 내가 그 다음날 더 신고를 할 수 있으려면 전에 미리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미리 가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신고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1월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의 서류가 1월 25일 날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고 제가 만약 1월 10일 날 가서 세무서에 가가지고 저 서류 이거 하려고요. 그랬는데 국세청 이제 세무서에서 그러는 거죠. 12월 달에 이거 서류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갔다 와도 돼요? 그럼 갔다가 그 다음날 가서 또 신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가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시기를 원하지만 처음 신고하실 때에는 막 공인인증서부터 해서 뭐 은행에 갈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간판을 했으면 간판 사장님한테 내가 세금계산서 안 받은 게 있어서 그걸 막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첫 신고 때는. 그래서 세금 신고를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간략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매출에 대한 얘기 중에 배달 대행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요즘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뭐 이런 데에서 배달 대행 업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제가 잠깐 넣는 건데요. 여기 71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객한테 배달비 포함해서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매출은 10,000원이에요? 아니면 음식값인 7,000원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7,000원인 것 같죠? 내가 음식을 판 거는 7,000원인데 내가 배달비까지 3,000원을 해서 10,000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매출은 7,000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답변에 보면요. 실제 매출은 10,000원이래요. 고객한테 받은 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고객이 줬기 때문에 10,000원이 실제 내 매출이에요. 그럼 3,000원은요? 3,000원. 이거는 대행업체에게 얘기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시래요. 아시겠죠? 요거는 간략하게 요 책에 있는 팁을 알려드린 거니까 요렇게 사례별로 되어 있어요. 내가 경차를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가 공방을 인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일반 사업자인데 간이 사업자로 바뀐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간략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목차에서 보시고 아름아름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현재 세금계산서를 저기 부가세 신고를 오늘 처음 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방을 한 3년 정도 이용을 했는데 인테리어랑 간판이랑 경차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간다거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간략하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공방을 차렸을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등록을 해놓으시라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내가 매입 세금 계산 매입을 그러니까 물건을 산 거예요. 내가 산 거를 잘 적어 놓으시라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나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내가 매장 문을 오늘 닫을 때 포스기 마감은 엄청 잘하세요. 포스 마감은 엄청 잘하세요. 내가 오늘 얼마에 팔았는지 포스 정산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현금 결산도 되게 잘하세요. 현금 영수증 받은 거, 뭐 현금 영수증 해드린 거, 내가 매출, 그래서 저 매출 50이에요, 매출 100이에요 이런 건 되게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달 동안 구매하신 영수증이랑 그 다음에 구매하신 카드 영수증 주세요 하면은 막 주머니에서 2개 꺼내시고 가방에서 3개 꺼내시고 카드 내역에서 막 이제 카드사에 요청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데 특히 간이 사업자보다 일반 사업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입에 관련된 증빙을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입 가계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매입만 정리하는 어플을 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어플에는 제가 매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적어요. 매출 내가 오늘 얼마 팔았고 얼마 입금받았고를 그거는 어차피 은행에 요청해서 매입으로 입금 내용뿐 쫙 긁기만 하면 그냥 끝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거. 네. 오늘 저는 이제 클래스를 위해서 박스도 샀고요. 모도 샀어요. 그거를 어디서 샀는지, 어떤 카드를 이용해서 샀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그 다음에 제가 수강생이랑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영수증을 찍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입, 매출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 꼭 잘 이용을 하세요. 꼭 잘 이용을 하시고, 증빙 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세금 정말 적게 내는 방법이고요. 이 부가가치세만 잘 버티면 뭐 부가가치세만 이게 연결된 게 아니고요. 이 증빙들이 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5월에 신고하는 종소세라는 거에도 연관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으셔도 매일 매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